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 도와줘요 리치맵.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인데요. 네, 도와줘요 리치맵.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구 50대 남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용 씨.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도와줘요 리치맵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GS라는 종목 때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처음 매수한 건 지난 1월인데요. 5만 원 초반에 매수해서 7만 원 가까이 올라가길래 3월에 수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정이 나오길래 이때다 싶어서 다시 샀죠. 4월에 6만 5천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행운은 다시 오지 않는 걸까요? 그 후 2, 3일 정도 오르고 나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손절 타이밍도 놓쳤습니다. GS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요 리치맨. 네, GS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50대 남자분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연 잘 읽어봤습니다. 예. 네, 지금도 GS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매수가가 6만 5천 원이시고요. 예. 비중은 어떻게? 30%. 네, 비중은 30%요. 예. 주식 투자 경력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되세요? 예. 그동안 뭐 수익은 많이 나셨나요? 그냥 개인 혼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되고 그냥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손해는 안 보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거의 뭐 손해도 없고 그렇다고 뭐 큰 이익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뭐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예. 포트가 있으니까 조금은 좀 나은 편이죠. 네.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GS 목표가는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세요? 그때 4월 달에 또 그때도 한 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예, 그 정도를 보고 제가 들어가는 건데, 네. 지금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그때도 올라갔는데도 손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때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도 뭐 GS 요즘 최근 며칠 동안 흐름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고종현 전문가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4월 달부터 고생 좀 하셨네요. 예. 종목은 그 투자 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간단하게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유하고 좀 가져가세요. 보유하고 좀 가져가시고, 일단 바닥 탐색 이후에, 최근에 이제 정유주들, 최근 3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금 뭐 등락을 좀 거친다라고 해도, 주가 자체도 턴어라운드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 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을 자꾸 얘기를 해요. 정유업종 얘기할 때. 근데 그 이유가 SOE라고 GS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GS인데 GS는 참 애매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유업종 중에 가장 저렴한 종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SK 이노베이션이에요. 얘는 지금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일 동안에 주가가 이제 얘기를 해주듯이 SK 이노베이션이 바닥 탈피해서 3일 동안 올라온 폭이 제일 크죠. 그만큼 이제 눈높이가 가장 낮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러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GS는 애매하고요. SOE 같은 경우는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비쌉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GS라는 종목의 주가가 이후에도 애매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SK 이노베이션과 GS와 SOE는 세 놈이 항상 같이 다녀요.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내릴 때도 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로존 리스크다, 재정 리스크다라고 해서 이후에 경기 위축으로 인한 정유주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지금 많이 낮아졌던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그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풀리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도 정유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 대한 피크는 좀 찍은 상태에서 반등이 좀 들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상에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뭐 시장 레벨에 맞춰서 GS라는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약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이후에 올라가더라도 쉬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되고 등락을 거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시장 레벨에 맞는 가격대가 65,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한 6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약간은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65,000원의 흐름, 65,000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65,000원 웬만하면 이제 65,000원 정도에서 현금화를 하세요. 또는 뭐 그 65,000원 정도는 돌파된다라고 봅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GS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듯이 시장 모멘텀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현재의 시장 모멘텀은 경기를 논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제 특수한 그 모멘텀이라고 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한번 쏘면 예고 없이 한번 쏘면 시장이 출렁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도 예단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시장의 반등을 해줄 수 있는 목표치가 한 1970포인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위치가 GS로는 한 65,000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고요. 그때 기회가 되시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다시 63,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다시 상담 요청을 하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좀 관리하고자 해서 뭐 손절선을 좀 잡아드리자라고 하면 지난주의 저점 정도가 될 겁니다. 한 5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사실상 매도의 의미가 없고요. 예, 5만 원 정도에 5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번 끊었다가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하방에 대한 변동은 조금 하방에 대한 위험은 조금 제껴두시고, 좀 넣어두시고, 예, 위쪽으로 보시면서 한 63,000원 정도, 그리고 65,000원 정도까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궁금한 거 다 해결되셨나요? 예, 해결됐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다시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예, 내려가고 있는데도 이게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로존 재정 리스크에 의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것이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유주들 같은 경우도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그 경기 우려에 대한, 그러니까 유럽 재정 리스크에 의해서 경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 가지고 있지만 이것의 부분적인 해소 때문에 정유주들이 3일 동안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오히려 안 좋다 할 때는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장 민감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가라는 것 자체도 지난 금요일에 상당한 급등을 했죠. 상당한 급등을 하고 어제 오늘 사이에 눌림목을 좀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겹친다라고 했을 때 유가 같은 경우도 수요 자체가 장기적으로 보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 미국의 미국의 유동성 공급이다, QE3, 3차 양적 완화다, 뭐 중국의 긴축 완화다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얘네들이 QE3 단행한다, 오늘 단행하겠다라고 해서 돈이 풀리면서 수요가 기름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가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에 대한 확보는 됐을 수가 있지만 유가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정유주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65,000원 가격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얘네들은 경기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한 몸에 받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른 제자리 찾아 들어오는 반등 정도가 65,000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65,000원 정도에서 다시 이제 진단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65,000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가는 위쪽으로 돌아 나가고 있는 와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65,000원 정도까지 좀 느긋하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계속 보유하고 계시면 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앞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십시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네,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 5,240원에 네,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부탁합니다. 네, 다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보니까 예. 다시 매수가 아니라 혹시 그 추가 매수가 아닌지 네, 예. 되는데요. 후성 오늘 5,050원에 거래가 끝났네요. 어떻습니까? 후성은 그냥 이것도 이제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교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스트라이크 쇼를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후성은 기본적으로 얘는 시장 관련주가 아닙니다. 예, 시장 오른다고 같이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시장이 돌아나갈 것이냐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지금 수급이 빠지고 있죠. 시장에 반등이 들어가는데 3일 동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인 거 아는데요. 모멘텀 자체도 부족하고 차트를 보시면 작년입니다. 작년 초에 이미 미래에 대한 선반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익 모멘텀에 대한 가시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시점상에서는 가격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 사람만 있고 실체가 지금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현금화를 좀 하시고요. 예, 현금화를 하시고 단기 반등 자체도 굳이 기다리시는 것보다 기회비용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를 빠르게 하시고 잠시 후에 이제 홈런주, 공략주 좀 몇 종목 말씀드릴 텐데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시죠. 네, 후성. 네. 종목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뭐 비관적인 말씀을 해주셨네요. 후성에 대해서는. 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산업입니다. 네. 매수가는 54,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사조산업. 네, 오늘 네, 55,300원에 거래가 끝났네요. 예. 사조산업 어떻습니까?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애매합니다. 얘도 참. 예, 보유하셔도 좋은데요. 보유하셔도 좋은데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목표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사조산업을 내가 매수해서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에는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실 텐데 그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조산업은 작년에 이제 차트 좀 보여주시고요. 작년에 이제 작년 2011년도에 65,000원, 뭐 7만원 정도, 6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계속 주가가 옆으로 그냥 누워 있잖아요. 올라와도 6만원 정도에서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5만원하고 6만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요. 연초에 위쪽으로 쭉 하고 올라오면서 거래를 한번 터트려 놨어요. 거래를 한번 터트려 놓고, 중간중간에 위쪽으로 살짝 서긴 했지만, 거래가 여전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의 흐름이 중요한데, 거래량이 10만 주에서 20만 주를 넘어가는 거래량이 꾸준하게 좀 수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6만 원대 오면 다시 매도를 해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보면 종목이 다시 흘러내리면서 5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20만 주에서 25만 주 정도를 계속 수반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6만 원을 터치한다라고 했을 때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6만 원 정도의 가격선에서 돌파 유무를 확인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 수반이다. 20만 주가 넘어가는지 보자. 이렇게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산업 6만 원대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있는지 거기서 네, 주의 깊게 보라는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사조 캔 그 참치 나오 이런 회사죠? 네, 사조, 맞습니다. 예. 사조. 그렇죠. 저기 뭐죠? 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사조김. 아닌가요? 그 뭐죠? 제가 지금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요? 이거 아니에요. 참치 아니, 통조림. 그 사업을 네. 그 사업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산물들 네. 가공? 아니요, 수산업 가공? 그렇죠. 수산업. 예. 수산업. 수산업이 생각 안 예, 나죠.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요. 근데 수산업 같은 게 뭐 그 무슨 뭐 조류 독감 뭐 이러면 잠깐 그렇죠. 반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닭이나 조류독감 그리고 구제역, 예. 예, 그리고 그 뭐죠? 소는 또 뭐였죠?
소요. 네. 광우병? 광우병 예. 이런 것이 일어나면 이제 대체될 수 있는 육류로서 예. 소비될 수 있는 대체되더라고 해서 이제 상승을 하죠. 예.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사조 산업을 끝으로 도와줘요 리치맵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